여러분 그 수익들 보니까 참 든든하죠. 그리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있으실 겁니다. 늦지 않았대요. 연말에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스칼렛 전문가의 종목 탑픽 5를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막 대한항공이, 롯데쇼핑이, 태림포장이 이렇게나 수익이 났다고 놀라실 겁니다. 또 그 KEC라는 종목이 단숨에 빅5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11월 종목인 KEC가 오늘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칼렛 전문가의 종목이 상한가, 투자를 해서 상한가를 볼 수 있는 게 정말 귀한 기회인데 오늘 또 스칼렛 전문가께서 나오시는 날 어쩜 이렇게 또 상한가를 딱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 나온지 알았나 봐요, 얘가.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정시 출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돌면서 이제 KC가 테슬라에 이런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뉴스를 타고 그 단기 급등을 좀 보여주는 상한가까지 쭉 올려줬는데 사실 이제 이거 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KC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자율주행 테마로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간에 이제 성장주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실적가치주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 성장주에서도 우리가 좀 세분을 해야 합니다. 이 성장주가 그간에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성장주와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 대한 뒷받침으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성장주, 이 두 가지 섹터가 좀 달리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KC는 후자에 좀 속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막 우리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으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전기차 관련주도 올랐는데 수출자가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 어때요? 백신주들을 막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어때요? 살짝 조정을 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산 것도 보시면은요. 반도체도 많이 담았지만 2차 전지를 많이 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우리가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섹터예요. 제가 아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연중 최고치 수준에서 매수하는 이유 이미 내년 시장을 베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베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투자라는 기본이 우리가 미래 가치를 현재 할인해서 매수를 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 같은 이익을 재분배받는 거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 당연히 우리가 추가적인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KC가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그때 2,700원을 목표가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2,695원에서 끝났더라고요. 네. 한옥가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부분을 좀 넘어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앞전 고점부에 대한 매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 자리를 보여줄 때 만약에 진짜 이 앞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까지 띄워서 움직인다면 슈팅이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요 밑에 부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운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기차 시장 본격 확정될 거고요. 아직 전기차 시장이 기대감으로 움직였지 정말 소규모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겁니다. 2025년까지 본격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봤을 때 원래 테슬라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관련주 당연히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오늘 제시를 해드릴 건데 단기적으로는 내일 이 같은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부분 익절하셨다가 눌림을 이용을 해서 재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2차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이거 하프 조정 받았는데 이 파동의 길이만큼 추가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3,8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고점을 만들었을 때 추가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800원 정도까지 올려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내일 목표가를 뭐 찍겠죠. 근데 여기서의 어느 정도 익절도 하고 또 목표가는 또 상향도 시켜 주셨어요. 3,800원. 정말 KEC가 오늘 스칼렛 전문가가 나오는 날인 것을 출연하는 날인 것을 아는 듯 상한가를 오늘 딱 상한가를 보였잖아요.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나 오늘 출연하는 날 이런 날에 이렇게 좀 빵빠레나 이렇게 좀 불꽃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함께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급등화 전문가님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오늘 살펴볼게요. 네, 오르비텍이 또 역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탑5 안으로 또 쭉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원전 그 해체 관련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그 겨우 이제 바닥은 탈피하는 수준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0대가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최근 6,000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재차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은 뭐냐면은 그 3파동의 그 진행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3파동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앞에 그 나왔던 그 폭,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폭이 나왔었는데 뒤쪽에도 마찬가지 3,000원 폭이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6,000원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재반 이동 평선 정비열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실질적으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곧 출발하기 전 직전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은 추가적인 그런 시세도 좀 누리시고요. 그리고 목표치는 한 6,000원대 정도까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르비텍까지 수익률 점검해 봤습니다.